주식시장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합병안에 대해서 참석 주주 10명 중 9명가량이 찬성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최대 주주인 SK를 비롯한 대다수 주주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SK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의 사정은 매우 나빠 보입니다. 어제 금감원이 두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다시 한번 정정 요구를 하면서 사업 재편이 좌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그룹의 합병 효력일이 내일까지였는데 금감원에서 이 신고서를 안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합병 비율을 수정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합병 비율은 두산밥켓 주주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금감원은 이번에 정정 요구를 통해서 수익가치 산정에 대해 현금 흐름 할인법, 또 배당 할인법 등의 모형을 적용해서 기존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과 비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간 교환 비율을 1대 0.63으로 잡았는데요. 합병에 찬성하면은 밥켓 주식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대로 시가에 따라서 정해진 건데요. 하지만 적자 기업인 반면 PBR이 높은 두산 로보틱스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PBR이 낮은 두산밥켓을 시가로 평가해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산밥켓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계열사 간 합병과 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할증이나 할인을 할 수 있는데도 두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산밥켓의 합병 가액을 10% 올리고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가액을 10% 낮추면은 합병 교환 비율은 0.7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부가액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두산이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서 증권신고서에 수정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음 달 25일이 주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절차가 완료가 돼야 합병이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두산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합병 비율을 수정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거나 네. 아니면 합병을 철회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이 만약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게 된다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총을 개최하려면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고 관련 내용을 주주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겟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임시 주주총회가 9월 25일이니까 네, 2주 전인 9월 10일 무렵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증권신고서는 제출 이후 7거래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29일까지는 제출을 해야지 다음 달 10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주총도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두산 측이 합병 비율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두산도 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합병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은 금감원의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29일까지다. 내일 모레 안에는 제출을 해야 이게 합병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아예 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또 시장에서는 아예 두산이 사업구조 개편을 철회할 것이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업구조 개편은 에너빌리티에서 밥켓을 인적 분할하고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과 합병 또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감원의 제동으로 지금 포괄적 주식 교환이 어렵게 돼서 두산이 사업구조 개편을 접을 것이란 예상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산 측의 입장을 물었더니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게 되더라도 주총에서 앞으로 표대결을 해야 하는데 주주 반발이 현재 큰 상황입니다. 네. 소액 주주들이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도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가 쇄도할 수 있는 점도 두산으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각각 6천억 원, 5천억 원, 그리고 두산밥켓은 1조 5천억 원까지 주식 매수 청구 주식을 사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뛰어넘는 주식 매수 청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 이 합병을 하려는 이유가 사실 두산마켓이 지금은 두산의 손자 회사 아니겠습니까? 손자 회사는 M&A 하려고 하면은 100% 지분을 인수해야만 M&A가 가능하다면서요. 이렇다 보니까 자회사로 끌어올려서 손자 회사에서 그래서 좀 M&A를 좀 활발하게 하겠다. 두산마켓의 현금성 자산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막힌다면 두산그룹의 성장성에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두산 그룹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이제 워낙에 돈을 잘 버는 밥켓에 자회사를 둠으로써 일단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녹아 있었던 부분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분명 이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산의 그룹에 보다도 이제 수익주주를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자업자득인 결과라서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꼭 안타깝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볼 일은 아니군요. 예. 두산마켓은 사실 지금 합병 이슈 등장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 이후에 예. 뭐 서서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사실 유리한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두산밥켓의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그렇죠. 일단은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행여 합병이 진행되더라도 매수 청구가가 54,459원입니다. 현재 네. 뭐 43,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차가 분명히 있고요. 물론 지난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고요. 이런 현상은 건설기계 업체 전반에 걸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미 지역도 성장률이 다소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북미를 제외한 다 안 좋은 그런 결과여서 아마 작년에는 1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한 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지금 PR 기준은 6배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저평가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낙폭도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이제 아주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ENS와 합병이 가결이 됐는데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일반 보유자 입장에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지금 하는 게 유리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주식 매수 청구가가 11만 1,943원입니다. 네.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뭐 주가 관리를 좀 더 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SK온을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보다 좀 더 알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ENS를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더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굳이 뭐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주가를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지분율이 기본적으로 36%대에서 52%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SK의 지배력도 더 커지는 그런 회사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결과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보유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